안녕하세요. 김선상 파트너입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거의 역대급 또 폭염이 오는 것 같은데요. 건강들 유의들 하시고요. 또 한 주가 또 후딱 지나갔습니다. 7월도 이제 영업일수로는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7월도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이 최근에는 좀 재미없는 좀 지루한 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보통 이제 미국은 원래 여름 때 이제 휴가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7월 말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8월 한 초중반 전까지 휴가 기간인데 휴가도 그때 많이 가죠. 물론 이제 휴가를 늦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빨리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원래 미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여름에 썸머랠리가 자주 와요. 뭐 매번 오는 건 아니지만 자주 그만큼 오는데 우리나라는 썸머랠리가 온 적이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몇 년 동안 그냥 한 10년 전인가 그때 한 번 온 것 같은데 여름에 어쨌든 좀 비수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비수기예요. 그 이유가 뭐 방금 휴가도 얘기를 했지만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그렇다. 근데 이제 올해는 또 상반기에 워낙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지루한 양상이 좀 펼쳐지는데 먼저 이제 시장을 좀 점검을 좀 해드릴게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중요 포인트가 시장이 지금 뭐 좋다, 나쁘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지금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랠리가 본격적으로 4월 9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본격적인 랠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진행이 됐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서 랠리가 진행이 된 게 이제 6월 초반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바로 출범이 됐잖아요. 그죠? 이때 출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랠리가 진행이 되고 나서 3천을 이제 넘어서고 나서부터가 이제 여기서 좀 정체였고, 그 다음 3,200을 2주 전에 넘겼죠. 여기서 이제 3,200을 넘겼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옆으로는 개걸음하고 있어요. 개걸음. 개걸음은 이제 이렇게 횡보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횡보하는데 이제 장중에 빠지면은 다시 또 올리고, 올리면 다시 빠지고, 또 올리면 빠지고, 그걸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패턴을 이제 일명 우리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박스권. 박스권 횡보장. 그러니까 박스권은 지수가 강할 때 들어가면 안 되죠. 박스권은 철저하게 반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돼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상승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강한 랠리가 펼쳐졌기 때문에 상승 시에 들어가도 수익 내기가 쉬웠어요, 사실은. 수익 내기가 쉬웠는데 지금 2주 동안 실제로는 3,100, 이제 여기 3,100 라인이잖아. 여기를 넘기고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박스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따지면 거의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간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 잡으면은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 잡으면 요즘은 사물장이라고 그러죠, 사물장. 제가 무료 방송에서 요즘 자주 얘기하는 사물장이 뭐냐면 사면 물리는 장이다. 그걸 이제 줄여서 사물장. 사물함이 아니라 사물장. 사면 물리는 장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박스권을 아직은 탈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거를 돌파를 해서 역사적 고점이 3,300이라는 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저기까지 가더라도 매력이 없어요, 지금. 종합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가더라도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빠질 때는 또 끌어올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폭락이 한 40에서 50 정도 들어오면 그거는 또 저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승이 나오면은 하루짜리로 거의 끝납니다. 하루짜리로.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는, 뭘 많이 얘기하냐면 하루살이장이다. 하루살이. 하루만 살다 죽는 게 하루살이죠. 그죠?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면 하루짜리로 끝나는 거죠. 하루짜리로. 급등이 나오면 하루짜리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는 여러분들이 40, 50 이렇게 빠질 때 잡아서 다음날 이제 급등이 만약에 터지면은 급등이 이제 파는 전략을 당분간은 추구를 해야 돼요. 박스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장이에요. 물론 뭐 길게 끌고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없지는 않지만은 아마 당분간은 계속 좀 그런 양상이 계속 짙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합지수가 많이 오른 부담감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휴가 기간이 또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적인 배팅들이 잘 안 들어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주도주가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주도주가 이제 확실한 주도주가 있죠. 근데 주도주가 이제 힘을 좀 못 쓰죠. 예, 주도주 뭐예요? 이번에 지수를 이렇게 끌고 간 종목은 뭐 대형주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가 딱 고점대가 30만 원대 딱 넘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폭락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뭐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막 그래서 한번 폭락을 했지만은 HBM 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성장성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상승 부담감을 많이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한 2주, 3주 전부터는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주도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강하게 치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1순위가 SK 하이닉스예요. 이번에 SK 하이닉스 말고도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더 큰 종목은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전자도 이번에 올라가다 좀 주춤했죠. 그 외에 이제 대형주들 많죠. 뭐 두산그룹주들, 하나그룹주들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인데 주도주 탄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항상 힘 있게 올라가면 상승 탄력이 좋을 때는 이렇게 강한 장이 연출이 되지만 주도주가 힘 있게 못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지수도 상승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의 힘이 약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좀 단기 쪽으로 매매 포지션을 잡는 게 좋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시세가 많이 난 것들은 길게 끌고 가도 수익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진 않습니다. 자, 이제 거래소 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쪽이 이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도 물론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거래소보다는 상승률이 좀 덜합니다. 이게 이제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근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800이 가장 큰 저항이었죠. 결국 이제 800을 넘겼어요. 820까지 넘어갔는데, 요 라인을 보면 여기서 지금 얘도 지금 박스에 좀 갇힌 그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800포인트 공방에서 820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박스를 지금 그리고 있죠.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더 치고 가지는 못하고 있죠. 물론 이제 하반기는 코스닥도 900에서 920까지 이 정도 상승 파동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 근데 이제 단박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또 거치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률은 사실은 이제 5월, 6월 달에는 거래소 쪽이 굉장히 강했고 코스닥은 좀 상승률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래도 코스닥이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여요. 뭐 거래소도 나쁘진 않은데 올라갈 자리는 더 있지만 이제 거래소 상승률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좀 정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정체. 그래서 양시장 모두 지금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8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그렇게 뭐 강한 장이 연출이 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가 더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8월 중순이나 아니면 8월 말까지도. 그러니까 길면 한 달 내에 박스권이 좀 더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박스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주식 투자자는 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것도.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떤 특정 종목을 사서 고수익을 내야 되겠죠. 저수익을 내도 수익은 나죠. 저수익을 내도 계좌는 늘지만 우리가 저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수익을, 물론 뭐 저수익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정성으로 나는 뭐 은행 이자보다 조금만 더 많이 나오면 된다. 나는 안정적으로 조금씩만 늘어나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나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주식쟁이라면 대부분은 다 고수익을 추구를 하겠죠. 중장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단기 고수익을 원합니다. 단기라는 거는 뭐 며칠 만에, 아니면 길면 뭐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몇 주 만에 단기의 고수익을 내는 걸 다 원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단기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책이에요, 이제. 쉽게 말해서 8월 중순이나 8월 말, 그러니까 그냥 8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정체기가 좀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장도 조금 더 이어질 거고, 그러면 그 정체기에서 우리는 단기 고수익을 어떻게 낼 건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매번 얘기하잖아요. 신대가뿐만 아니라 뭐 마켓디너라든지 뭐 3대 천왕이라든지 TV 프로그램 지금 제가 3군데 나가고 있는데, 화요일 날 마켓디너, 그다음 이제 금요일 날 신대가, 그다음 토요일 날은 3대 천왕. 제가 이제 차트 강의 많이 하잖아요. 차트 강의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1등급 대장주. 1등급 대장주. 이게 단기 고수익의 지름길이에요. 아니면 주도주라고요. 주도주. 주도주는 사실은 좀 대형주 위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도주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대형주급 주도주는 방금 얘기했듯이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 뭐 하나 그룹주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주도주. 그다음 조선주, 그런 것들이 주도주인데, 1등급 대장주는 또 이제 중성주에서 나오는 거죠. 중성주. 중성주에서 개별 종목, 특히 이제 시총이 작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의 고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차트 강의를 할 때 1등급 대장주를 그냥 맨날 얘기하죠. 맨날. 방송 나오면 1등급 대장주 해야 된다. 그다음 무료 방송을 제가 매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무료 방송을. 무료 방송이라는 거는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를 왜 진행을 하냐? 왜 진행을 하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40분, 동시효과 전에, 이제 개장 전에 진행을 해서 아침 10시, 요때까지 해요. 매일매일. 그럼 왜 이거를 하겠냐? 단기 고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단기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론 단기 고수익이 안 나는 경우, 날도 있어요. 근데 이번 주도 또 터졌죠. 이번 주도 터졌어요.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할 건데, 단기 고수익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를 매일매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라이브하고 이렇게 차트 강의하면서 이거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실전은 이론과 다릅니다. 물론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되긴 해요. 근데 그 이론이 실전에서 적용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매매는 실전에서 해야 돼요. 그것도 실시간 라이브에서 해야 돼요.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단기 고수익을 내기 위함인데, 단기 고수익은 어디서 승패가 좌우되냐면 타이밍에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종목도 종목이지만 타이밍 싸움이에요. 타이밍 싸움. 아무리 좋은 삼성전자라고 해도 4년 전에 96,000원 갔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 타이밍에 잡으면은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가 뭐 한 7만 원 부근까지, 7만 원 못 갔지만 7만 원 부근까지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회복이 안 되죠.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단기는 특히나 타이밍 싸움이에요. 그러면 분석하고 뭐 강의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이론상 글을 보고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실시간 라이브를 열어서 오늘 요 흐름에서 진입을 합시다. 뭐 장중에 조정이 나오면 들어갑시다. 뭐 조정이 뭐 오늘 4% 나왔는데 여기서 매입을 합시다. 근데 이제 만약에 급등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만약에 급등이 터졌으면 또 팝시다. 그런 매매 타이밍을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라이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기 고수익을 내기 위함이에요. 단기 고수익을.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기 고수익을 내려면 이제 1등급 대장주를 해야 되는데, 뭐 이번 주에 이제 1등급 대장주들을 또 제가 매매를 한 것들, 우리가 타이밍을 잡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 한국 화장품인데요. 이거는 벌써 한 2주 됐어요. 2주 됐어요. 우리가 이제 K뷰티가 최근에 인기라고 했죠.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장품 종목도 한 70개 정도 돼요. 7, 80개 될 거야 아마. 예, 꽤 많아요. 어쨌든 몇십 종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걸 왜 선택을 하냐면 화장품 테마가 강할 때는 3인방이 항상 움직여요. 코리아나가 있고 그다음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죠. 계열사죠 사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또 있어요. 그다음 한국 화장품 이 3인방이 테마에 항상 대장 역할을 합니다. 뭐 화장품주가 여러 종목이 있어요. 수십 종목이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화장품 테마가 강하게 붙을 때. 근데 이제 6월 달에 여기 보시면 상한가가 한번 터졌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터지고 나서 안 갔죠. 그죠? 안 갔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정받고 근데 여기 보니까 쭉 한 2주, 3주 동안 안 가다가 요 포인트에서 지금 횡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8,800원대, 여기가 8,800원대예요. 여기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들어가라. 네, 들어가십시오. 네, 매수를 시켰어요. 다음 날 29%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차익을 시켰습니다. 차익을 하고 재매수를 한번 또 타진을 했으면 좋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다음 날 빠졌어요. 빠졌는데 다시 또 22%가 또 급등했어요. 빠지고 나서. 근데 이제 지금 일주일 동안은 안 가고 있죠. 안 가고 있는데 지금 또 10,000원 이하로는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 20선이 아직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선이 꼭 실전에서 꼭 지키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내려갈 때는 이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잘 못해요. 근데 올라갈 때는 저항 역할 잘해요. 어떤 종목이든 지수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못 올라가게 막아요. 이동평균선이. 근데 내려갈 때는 지지선 역할을 허벌나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20선이 살아있잖아요. 요거. 한 번도 안 깼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세 번 깨고 여러 번 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꺾여요. 그러면 그건 중기적으로 하락을 해요. 중기적이라는 거는 뭐 최소한 1개월, 2개월, 3개월 이 정도 하락이 나와요. 그다음 이제 만약에 60선이 생명선이면 60선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6개월 내려가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계속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반등 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60선이 꺾이면.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깨야 되죠. 한 번도 안 깼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깼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내려오면 또 타이밍이 또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급등이 나와도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급등 나올 때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차익을 여기서 시켰어요. 상한가 터진 종목이죠. 그러면 1등급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화장품에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이 3인방에 항상 그 테마의 대장 역할을 해요. 수십 종목의 화장품주가 있지만은 또 최근에도 실적도 좋아지고 K뷰티 인기도 있고 뭐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죠.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서 뭐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는데 뭐 최근에 또 중국에서도 괜찮았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튼 그 참고해서 또 한번 타이밍 잡으면 되겠죠. 근데 차익은 했어요. 저희는 여기서 29%대.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택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1등급 대장주가 팍 터지면은 이렇게 조정받고 나서 한 몇 주 동안 안 가요. 근데 이제 지지 라인이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지지 라인이. 그러면 악재만 없다면 그 지지 라인이 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악재가 나오면 이렇게 뭐 곤두박질 치겠지만 아니 뭐 지금 특별히 악재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완료되면 이런 데서 안 갈 때 들어가면 바로 이제 고수익을 단기 고수익을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1등급 대장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등급 대장주를 하는 이유는 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회사를 뭐 우리가 장기 투자하고 뭐 펀더멘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적은 단기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예? 오로지 목적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분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거 안 가지만은 8,800원대에 오늘 진입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급등이 터졌을 때 또 매도를 해야 되겠죠. 아, 오늘 29% 급등했으니까 축하드립니다 하고 막 박수 치면서 차익하십시오. 예. 그런 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무료 방송에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은 장이 안 쓰잖아요. 예? 장중에 실시간의 흐름을 보고 이제 그런 매매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예, 밑에 나가죠, 자막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제가 지금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예,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했어요.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어요. 지금 한 3개월 동안 합산 차익만 해도 530%가 넘게 났어요. 합산 차익만. 합산 차익은 이제 차익한 거를. 저희는 주 목적이 차익이에요, 차익. 뭐 끌고 가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끌고 가서 뭐 100% 수익이 났습니다. 뭐 20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 거 안 해요. 네.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단기로 들어가서 몇십 프로 수익 나면 차익하고 그러면 계좌가 늘잖아요. 그럼 그 현금 가지고 또 들어가서 또 차익하고 또 들어가서 또 차익하고 또 들어가서 또 차익하고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예? 매매. 예? 매매. 엄밀히 따지면 거래죠, 사실은. 예. 우리는 투자가 아니라 거래.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라 그러죠. 근데 이제 저희는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가 아니라 단기 스윙. 단기 스윙이에요. 단기 스윙은 사가지고 뭐 당일날 팔고 하루 이틀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사서 일주일이나 2주 정도를 보유를 해놓은 거예요. 요 정도 사이. 요 안에 이제 급등이 터지면 차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단기 매매는 사실은 실제로는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당일 사서 당일 파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당일 사서 다음날 팔거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명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데이는 안 쳐요. 데이는 안 합니다. 저희는 데이는 안 하고 단기 매매인데 단기 스윙 개념이에요. 단기 스윙. 단기 스윙은 매수해서 일주일, 길면 2주일. 요 상간에서 이제 터지면 차익하는 거예요. 터지면. 이걸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시간 라이브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대박이 또 터진 게 또 있죠. 뭐가 또 대박이 터졌냐면 텔콘 RF 제약 이거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기 신대가에서도 얘기하고 벌써 한 3주 전에. 근데 이제 들어간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왜? 요게 3연속 상한가 터졌죠. 예. 요거까지 하면 거의 4연속 상한가예요. 그러면 연속 상한가는 뭐 얘기 제가 얘기 안 해도 1등급 맞잖아요. 이제는 이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 1등급이라는 게 과연 뭔가 뭐 우유의 1등급, 2등급, 한우의 뭐 1등급 그런 것처럼 이제 등급을 제가 개인적으로 매긴 건데 1등급은 가장 센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장 센 패턴은 뭐냐? 당연히 상한가겠죠. 거기에 이제 연속 상한가를 친 것들은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덜 센 것도 있어요. 사실 상한가를 안 치고 뭐 20%, 뭐 25% 그러면서 한 연속으로 한 3일 이상 올라간 것들도 있어요. 20% 터지고 다음날 뭐 25% 터지고 다음날 뭐 15% 터지고 이렇게 3일만 올라가도 거의 뭐 수익률이 한 70% 이상 나오죠. 못해도 한 6, 70%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3일만 올라가도. 이런 식으로 가면 상은 안 쳤지만 근데 이것도 되게 센 거죠, 사실. 근데 이거는 1등급이 아니라 이제 1등급보다 낮은 2등급이에요. 2등. 근데 이제 저런 것들도 잘 공략하면 수익이 나요. 저런 것들도. 근데 그거 이제 2등급이 있으면 2등급도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센 거 1등급을 해야죠, 사실은. 이 2등급보다 2등급이 더 센데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단기 고수익이 나니까. 여기서 폭락했는데 3일 빠지고 여기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7%대 또 진입을 시켰고 여기서 4%대 또 진입을 시켰어요. 이게 유상이 있어가지고 여기 권리락 때 이제 급등했다가 가져가라. 그리고 유상도 받아라. 근데 여기서 상한가 터졌죠. 그래서 여기 차익을 했는데 다음날 더 올라갔어요. 또 한 10몇 프로 또 올라갔어요. 근데 차익은 뭐 끝내주기 했죠. 뭐 한 30%가 그냥 고수익이 났잖아요. 여기서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기다렸더니 상한가 터졌는데 일주일 기다리면서 상한가 터졌어. 상한가 먹고 나왔어요. 근데 왜 또 얘기하냐?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예, 제가 힌트를 쭉 내려왔잖아요. 그죠? 1등급이죠? 예, 분명히 1등급이죠?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시켜서 여기서 상한가에 팔았어요. 뭐 다음날 여기서 매도했으면 한 15% 더 먹었었는데 그래도 뭐 30% 먹었으니까 30% 차익했어요.
쭉 내려왔죠. 근데 요 라인이 지금 보이죠? 5,000원 라인을 지금 깨진 않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흐름은 이제 당장은 파동이 안 나와요.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2주 정도는 또 횡보할 확률이 높아요. 일주일이나 2주. 하지만 이제 요 라인을 잘 지켜주면 또 터진다는 얘기지. 또 한 번 터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또 한 번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실시간 라이브에서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아까 얘기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40분부터 8시 40분 동시효과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번 주에 요게 빠졌는데 요거 들어갑시다.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번 주에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5,200원에 매수합시다. 그걸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이제 흐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5,200원 들어갔는데 일주일 기다렸어. 그래서 상한가 딱 터졌어. 자, 축하드립니다. 이제 상한가 30% 축하드립니다 하고 상한가 차익. 예. 그걸 이제 매일 이제 보면서 리딩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이제 매매 타이밍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대형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1등급 대장을 집중적으로 노리면서 매매를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뭐 분석글이라든지 뭐 밴드의 분석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거 뭐 영상 많이 있는데 그걸 보고 실전 매매가 안 돼요. 실전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장중에,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이날은 7%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 7%에도 매수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급등했어요. 권리락 날. 근데 다음 날인가 또 마이너스 7%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이너스 7%니까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7% 내려가니까 괜찮다.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가 매수를 만약에 여기서 얘기했는데 못했다. 그럼 매수하십시오. 그 얘기를 또 해줘요, 제가. 실시간 라이브에서. 그런 거를 매매 타이밍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별주 같은 경우는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단기 고수익을 터뜨릴 수 있다고요. 종목 분석이나 이런 거 안 해요. 종목 분석이나 이런 거 안 해요. 기업 분석 이런 거는 좀 중장기로 가져갈 때, 길게 중장기로 가져갈 때. 근데 우린 길게 중장기가 아니야. 단기 스윙이야. 일주일이나 2주 정도를 스윙해서 거기서 터지면 팔아먹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등급 대장주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 1등급 대장주는 장중에 막 마이너스 뭐 5%, 10%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뭐 분석글로 뭐 잡을 거예요? 장기 흐름을 보고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 그런 거를. 이번 주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이거 엄청 얘기했어요, 제가. 신대가에서도. 이거 엄청 얘기했어요. 이게 1등급이잖아요. 왜냐하면 카카오주들이 6월 달에 막 초대박을 냈는데 카카오페이는 여기서 상한가 쳤어. 그래서 이 바닥에서 선점 못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죠.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10%대 진입시켰어요. 그랬더니만 여기서 상치고 20 몇 프로 급등하고 또 급등하고 그래서 단기간에 80%가 넘게 터졌어요. 여기서. 3일 만에. 근데 중간에 사실은 좀 너무 빨리 팔았어. 한 10 몇 프로 먹고 팔아버렸어. 이게 1등급 대장이라고 저희 수두룩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10%대 또 진입을 시켰어요. 언제? 요 마이너스 10% 또 진입시켰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실시간 라이브에서. 예,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예? 매일매일 연다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이날 마이너스 10% 내려가더라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날 9%가 나왔어요. 오전에. 플러스. 그래서 파십시오. 차익. 그리고 또 75,000원 또 내려가서 75,000원. 그래서 또 매수. 또 매수하십시오. 그래서 쭉 올라갔어요. 여기서 10 몇 프로 수익 나서 파십시오. 또 차익. 이날 팔았어요. 이날 차익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30% 떨어졌어요. 여기서 기가 막히게 기똥차게,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기똥차게 차익했어요. 이날 목요일이거든요. 전량 차익하십시오 했어. 여기서 사서 여기서 차익하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차익하고 여기서 사서 또 여기서 또 차익하고. 예, 기똥차게 차익했어요. 이날 들어가서 여기서 또 차익하고. 이때 이제 한 3일만 놔뒀으면 사실은 80% 넘게 수익이 났어요. 근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빨리 팔아서. 그래서 3번 지금 재매수만 4번. 근데 이번 주에 또 들어갔어. 이번 주에 여기 보면 6만 원 깨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56,000원대,
57,000원대 줬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56,000원, 7,000원 다 줬어요. 또 들어갔어. 그래서 오늘 장중에 10% 나왔어요. 그죠? 그럼 오늘 또 차익했어. 예. 이번 주에 실시간 라이브에서 화요일부터 해서 카카오페이를 또 들어가라 했어. 또 들어가십시오. 실시간 라이브에서 또 얘기했어. 그러면 이거는 4번 차익했어요, 지금. 4번. 이거를 끌고 갔으면 여기서 손실이 엄청나게 났는데 여기서 다 차익했어요. 여기서 차익하고 여기서 차익하고. 근데 이번 주에 또 들어가서 또 차익했습니다. 또 10% 수익 냈어요. 4번을. 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카카오페이만 전달부터 해가지고 4번 차익시켰어요. 합산 차익만 한 40에서 50 냈을 거예요. 그러면. 끌고 갔으면 손실 났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차익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한 것들까지 좀 브리핑을 했고요. 잠시 좀 고지 보고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PT로 좀 들어가서요. 이제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오늘 뭐 주말 빼면은 이제 영업일수 4일 남았어요, 이제. 7월 31일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7월 달도 이제 거의 마감이 이제 며칠 안 남아서 8월 대비해서 시장 전략을 좀 얘기해 드리면 아까도 정책이에요, 정책이. 지금 큰 그림에서는 정책이. 아까 거래소하고 코스닥 얘기했죠. 그러니까 중장기 상승은 아직 남아 있어요. 양시장 모두. 근데 박스권에서 정책이고 또 조정이 아직은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좀 감안하고 8월 달도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정책이, 시장 정책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8월 달에는 어떤 쪽에 투자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 정책위에서는 막 끌고 가서 막 수백 프로 내기가 쉽지 않아요. 뭐 오랫동안 끌고 와서 수백 프로를 내는 종목이 안 나오진 않겠지만 뭐 한두 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고 단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1등급 대장주들을 단기에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10%든 20%든 30%든 차익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계좌를 계속 굴려야지. 그래서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책에서 섹타, 테마, 특히 코스닥 개별주 볼 필요가 없어요. 당분간은 우리가 주도 섹터가 있죠. 상반기의 주도 섹터는 조방원이라고 해서 뭐 오늘도 뭐 사실 조선주들이 좀 올랐어요. 조선, 방산, 뭐 원전 얘네들이 이제 상반기에 주도 섹터나 다름없죠. 그 외에 뭐 지주사들 그런 것들이 주도 섹터인데 지금은 6월 그러니까 5월, 6월, 7월까지 해서 이제 시세들이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을 겁니다. 테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코스닥에서 개별주에서 여러분들이 이슈가 부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봐야 돼. 개별적으로 종목들을 개별 각계 전투식으로 튀어나가는 것들이 나와요. 거기서 또 세게 터지는 것들이 있겠죠. 일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그러니까 이슈가 개별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7월 말 전에 보면 이달에 보면 가장 뭐 강력한 상법 개정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런 관련주들이 또 세게 터졌어요. 그죠? 그다음 뭐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알래스카 관련해서 미국이 이제 계속 트럼프가 압박하잖아요. 미국, 일본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일본하고도 지금 협상 합의를 어느 정도 이뤘고 우리도 지금 협상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너네 알래스카 쪽에 이제 LNG 투자해라. 사실 실효성이 없죠. 그 넓은 광활한 알래스카에 그 수조 투자하면 아마 날려먹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관세를 또 세게 먹을 거고 또 이제 우리한테 또 불이익이요. 수출에 대한 막대한 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관련주들이 또 튀었죠. 그다음 이제 비만 치료제.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이슈화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대비해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이슈가 개별적으로. 그다음 이제 대규모 수주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다 기업마다 뭘 만들어서 팔고 수출도 하고 내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형 프로젝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뭐 100억대, 200억대는 큰 게 아니죠. 수주를 땄는데 100억대, 200억대는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몇 천억대, 뭐 천억 단위, 뭐 아니면 2천억 단위 그런 것들 수주가 있어요. 특히 이제 덩치가 큰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위가 수천억이에요. 배 한 척에 기본적으로 몇백억이 아니죠. 그러니까 큰 규모의 대규모 수주 이런 것들은 이제 튀어나가는 거예요. 튀어나갑니다. 근데 이제 수주를 따더라도 뭐 몇십억 아니면 뭐 100억, 200억 이런 것들은 사실 수주 호재긴 한데 그렇게 파괴력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억대 이상이 이제 대규모 수주를 따는 것들은 이제 세게 터지죠. 이건 이제 각자 이제 기업마다 다 다르니까 이런 것들 이제 그다음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주들이 많죠. 그죠? 근데 신약이 나오려면 보통 10년, 15년 걸려요. 기본적으로 10년, 15년은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15년 동안 이거 바이오 투자해가지고 그거 뭐 늙어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플랫폼에서 기술 이전을 시켜버려요. 바이오주들이. 근데 어쨌든 신약에 대한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또 움직여요. 예? 거기에 이제 호재가 나오면 뭐 만약에 임상이 좋게 나왔다는 아니면 미국의 FDA 뭐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면 이제 튀어나가는 거지, 그러면. 예? 그러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삼천단지약이 이번 주에 사실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다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복제약도 얘기 나왔는데 그전에도 이제 그 제네릭 제품 그 얘기가 나왔어요. 삼천단지약은. 작년에도 한번. 그런 이슈 나올 때 이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원자재 가격. 뭐 원자재는 많죠. 뭐 구리, 뭐 알루미늄, 뭐 철, 그 외에 뭐 사실은 뭐 곡물도 원자재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철강이나 요즘은 이제 구리, 뭐 아연, 이런 것들 이제. 그다음 이제 이번에 리튬 가격 상승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원자재잖아요. 근데 리튬은 이제 2차 전지의 또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이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계 전투로 이런 이슈가 이제 있는 것들이 이제 튀어나가는 거예요. 종목마다. 그래서 주도 섹터가 있거나 주도 테마가 있지 않아요.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8월 달에는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쪽을 뭔가 종목에서 집중적으로 찾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단기 대박을 터뜨리겠죠. 근데 사실 뭐 이미 뭐 시장에서 좀 많이 알려진 것들이 많죠. 그죠? 예. 그래도 이런 것들,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공부해서 열심히 찾아내야 되겠죠. 예. 공부해서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또 실시간에, 아까도 얘기했더니, 여러 번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여니까 또 그런 것들을 또 찾아서 또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뭐 매매도 하지만 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해드리니까 꼭 많이들 찾아오셔서 매매해서 돈도 벌고, 예? 제가 투자 포인트 드리는 것도 참고해서 투자하시고. 예? 자, 다음 이제 우리가 6월하고 7월 달 이제 7월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2달 동안에 1등급 대장주 리스트를 좀 뽑아봤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리스트를 좀 뽑아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자, 4x4. 이건 이제 필요사 이제 이슈 때문에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그 필요사를 방문했잖아요. 거기서 이슈가, 근데 이게 상한가 한번 나왔어요. 그것도 이번 주에 나왔어요. 요거 급등 터지고 나서 지금 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한 일주일 내에서 또 타이밍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오브젠도 마찬가지로 AI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또 수혜주로서 굉장히 크게 났어요. 이게 세가 거의 한 300% 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많이 빠졌어요, 지금.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저점이 나오면 또 한번 노려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등급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상한가를, 연속 상한가를 치고 갔어요. 4x4가 그때 막 상한가 4방 나왔나 그럴 거예요. 오브젠도 거의 상한가 한 3-4방 나왔어요. 삼육물상도 마찬가지고. 이건 친환경 플라스틱. 예? 탈플라스틱이죠. 그러니까 일동제약 이번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 나왔죠. 그다음 SGA. 이것도 상한가가 4방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등급 주들 상한가가 안 터진 종목이 없어요. 다 상한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상한가 터지고 이것도 상한가 터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한가 터졌다는 게 아니라 몇 주 전 아니면 몇 달 전. 1개월, 2개월 전에. 근데 대부분 다 3개월 전에 터지진 않았어요. 다
한두 달 전에 이제 상한가 연속으로 최근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점 치고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1등급 대장이기 때문에 바닥이 또 나오면 또 한 번 또 터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 부국증권. 얘가 이제 상법기장에서 자사주 소각 이슈. 이거 상한가 났어요, 이것도. 에르코스 저출산. 그다음 PI 제가 무지하게 얘기했어요. 이건 3번인가 4번인가 얘기했어요. 신대가에서도. 그래서 들어가서 상한가를 2번 먹었어요, 이거. 이것도 실시간 나에서 매매 타이밍 잡아가지고 상한가도 먹고 그랬어요. 전달에 6월 달에. 이달에는 사실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것도 또 있어. 그다음 대명에너지. 이것도 상치고 날아갔어요. 예? 태양광. 그다음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거 수두룩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신대가에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번 주에 어제 14% 급등했어요, 이거. 근데 저번 주에 제가 신대가에서 이거 또 얘기했잖아요. 차트 이거 강의했잖아. 그때 들어가서 한 40% 실시간 매매해가지고 그때 실시간 아버지에서 한 40% 터졌을 때 차익 하고 나왔다. 근데 또 봐라. 저번 주에 분명히 강의했어요, 이거. 저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다음 인포바인. 미투는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그죠? 미투는. 이거를 이제 오늘 준비한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뽑아가지고 제가 대본을 넘긴 거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이거. 에드바이오텍. 이것도 오늘 장주에 상한가 나왔어요. 텔코는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나중에 또 에이비온. 이것도 사면서 상한가 나. 이런 게 1등급 대장주예요. 근데 이런 것들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8월 달에 다 터지지는 않고 뭐 일부 이제 또 한 번씩 터뜨릴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요거 들어갑시다. 오늘 요거 들어갑시다.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타이밍 봐서 이제. 근데 저는 급등할 때 안 따라하지 마요. 예? 빠질 때. 장중에 뭐 5%가 빠지든 6%가 빠지든 뭐 10%가 빠지든 빠질 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또 고수익이 단기 고수익이 또 터져요. 예? 그럴 때 매매 타이밍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파이nem텍, 예, 한국화장품, 이닉스, 톱텍, 코나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 갤럭시 하모니트리, 신풍제약 이것도 상한가 2방 나왔죠. 예, 퀀타 매트리스 이것도 상한가. 카카오페이 이건 뭐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메커스, 예? 이거 헥토 파이낸스, 예? 이것도 상한가 연속으로 터졌었어. 이것도. 이번 주에 또 급등했을 거야. 그다음 동양철간, 이건 이제 LNG 프로젝트, 그다음 하이스틸, 예, 이번 주에 상한가 터졌어요. 하이드로리튬, 리튬 포스, 이거는 뭐 사면서 상한가 이번 주에 리튬 가격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1등급 대장주예요. 1등급 대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터진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선별적으로 또 8월 달에 한 번씩 또 터뜨릴 거예요. 선별적으로. 그 선별적인 종목을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제가 라이브를 열어서 자, 이번 주에는 카카오페이 장중에 빠질 때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 급등 나왔잖아요. 뭐 급등 나올 때 차익합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뭐 이런 거를 들어갔는데 장중에 3%가 빠졌어. 그럼 오늘 매수합시다. 근데 터졌어. 그러면 이제 차익합시다. 그걸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거야. 장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매일매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자, 요거까지 보시고 또 있어. 종류 많아. 내추럴 엔더텍, HS 효송, 지주사 대장이야, 이거. 우진엔텍, 이거 원전, 상지건설, 이건 이재명 테마, 컴투스홀딩스, NHN KCP, FSN, 한커비도, 이거 오늘 급등했을 거예요. 알체라, 국전약품, 위메이드 플레이스, 이거 이번 주 급등했어요. 그다음 K사인,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명단을 쫙 그냥 불러만 드려서 나중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오시면 이런 것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적으로 매매 타이밍 잡아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매매 잡으시고요. 잠시 또 고지 보고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제 1등급 대장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닥 탈출 종목을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바닥 탈출 종목은 스윙하기가 좋아요. 중기 스윙이 좋아.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보단 중기 스윙이 좋아요. 그래서 바닥주를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바닥 많이 하잖아. 바닥주는 데미지는 크게 안 나는데 지루해. 한
짧으면 2, 3개월, 3, 4개월 동안 안 가. 바닥이. 이런 게 다 바닥이야. 안 간다고. 그래서 바닥주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나는 단기 매매나 단기 스윙 자신이 없다. 단타 자신 없다. 그러면 바닥 탈출 종목을 하셔야 돼요. 바닥 탈출. 자, 이런 것들이 바닥 탈출이야. 여기서 이런 게 다 바닥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 들어간 3개월, 4개월 동안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지겨워, 3, 4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 바닥 탈출했단 말이야. 이게 뭐냐? 오늘 급등했어요, 사실.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것도 실시간 라이브에서 사실은 전달에 한번 들어가서 차익을 했던 종목이야. 근데 오늘 LG 디스플레이 급등했어요. 바닥 탈출 종목을 하셔야 돼요. 중기 스윙하는 분들은. 특히 바닥주를 하면 안 돼. 바닥주는 이런 데서 들어가면 3개월, 4개월, 5개월 안 가요. 안 간다고. 예. 그래서 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인데 이런 종목을 하셔야 돼. 이거는 며칠 전에 제가 뽑아서 대본을 지금 방송국에 더 드렸기 때문에 오늘 사실 급등했어요. 좀 아쉽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한 종목. 자, 이 종목. 이것도 바닥 탈출이야. 이런 데가 바닥이야, 이런 데가. 근데 몇 개월 동안 안 가. 몇 개월 동안. 이게 LG 디스플레이. 제가 착각했네요. 아까 그거요, 서두에 처음에 정정할게요. 에코프로 BM이야. 에코프로 BM. 오늘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LG 디스플레이예요. 이게 바닥 탈출이에요.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데서 들어가면 한 달, 두 달, 석 달 안 가요. 그러니까 바닥 탈출을 한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라. 그러면은 중기 수익액이 좋아요. 중기 수익액이. 그런데 이런 데서 바닥이라고 들어가면 굉장히 지루해요. 아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이 벌써 3개월 전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바닥 탈출 종목을 여러분들이 중기 수익 쪽으로 타켓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닥주를 잡으면 그렇게 크게 리스크는 안 나는데 지겨워요. 3, 4, 5개월 동안 안 가요. 기본적으로. 종목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지겹습니다. 자, 이 종목. 이것도 사실은 이번 주에 좀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이런 데가 바닥이잖아요. 여기 저점이 있고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들어가면 굉장히 지겨워요. 굉장히 지겨워요. 그죠? 바닥을 탈출하는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그죠? 바닥을 탈출하는. 바닥 탈출 종목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바닥 탈출 종목을.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라 특히 이제 중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닥주를 하지 마세요. 바닥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닥주 하면 종목에 따라 다 다르지만 어떤 것들은 막 3개월, 4개월 안 가고 어떤 것도 심하면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바닥만 다져요. 바닥만. 그러면 시세가 안 터져요. 그럼 반년 동안 계속 지겨운 거야. 그러면 바닥 탈출을 한 상태에서 조종시에 들어가면 그건 일주일 정도 안짝에서 급등이 터져버려요. 오래 안 걸린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바닥에서 잡는 것보다는 저점이 저기니까 수익률 차이는 좀 나지만 대신 기간적으로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닥주 하지 마시고 바닥 탈출 종목. 자, 이 종목은 뭐냐? 첨보예요, 첨보. 여기서 이번 주에 탈출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종시에 눌러서 조종 나올 때 들어가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파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건 또 노려도 돼요. 조종 대신 올라갈 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가 높아져요. 조종시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바닥 탈출 종목 몇 개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중기 스윙은 바닥주를 하지 마시고 바닥 탈출 종목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노리세요. 중기 스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자,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매일 제가 진행하니까 이런 종목들, 그다음 1등급 대장주를 잡아서 단기 고수익을 터뜨리는데 집중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매매 같이 하십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